안녕하세요. 스트와 함께하는 신나는 시험 동영상이다. 6탄입니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익숙치가 않죠. 연결을 지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백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해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긴지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에너지의 단위가 뭐냐라고 물으면, 전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에너지의 단위 물으면 갑자기 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결국 전기 단어는 전기 에너지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전력량이다라는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이라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인류를 의미하는 거고, 전력량은 일의 양, 즉 에너지를 말하는 거다.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엄청 얘기하지만 잘 와닿지 않겠지만 빨리 받아들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온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겹죠, 이 얘기도. 네. 어쨌든 건이는 자러 갔으니까 이제 건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단위는 역시 주를 사용한다. 이번 단원에서 주된 내용은요, 바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입니다. 얘네 두 개 더한 요 합친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존이라는 말이 기억이 날 텐데, 보존이 되든 아니든 간에 얘는 약속입니다. 그냥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성립되는 내용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고요.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중심으로 봤죠. 무게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상에서는 질량에다가 9.8을 곱한 게 무게니까 무게 곱하기 높이 9.8 mh다. 라는 거. 여러분, 무게는 힘의 단위라고 했죠? 킬로그램 중이라는 것도 쓰고요. 뉴턴이라는 걸로 씁니다. 근데 우리 계산할 때는 뉴턴하고 미터, 초 이런 걸 기준으로 쓰니까 계산할 때는 뉴턴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몇 뉴턴이다 주면은 그냥 여기다가 높이를 더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질량이 얼마다 그러면 여기다 9.8을 곱해서 높이 해주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 무게 곱하기 높이, 즉 지구에서는 9.8 mh, 9.8 mh, 9.8 mh라고 기억하는 것보단 9.8 mh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력만 작용할 때, 우리가 물체를 위로 던지거나 이렇게 떨어질 때, 공기 저항, 마찰이 없을 때는 어떻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내용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 식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지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9.8 mh는 언제나 같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지뢰를 통해서 이를 눌러서 해준 일의 양만큼 뭐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이게 결국 높이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거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뜻 자체는 우리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운동 에너지가 질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내려면
우리 뭐 속력이나 속력 V, 속력이나 높이 이런 건 똑같이 맞춰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높이에서 그리고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수레를 밀어줍니다. 나무 도막을 팡 해서 밀게 합니다. 그런데 질량만 m, 2m, 3m 뭐 이런 식으로 질량만 달리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면 되고요. 그다음 운동 에너지와 속력의 관계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역시 똑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똑같은 m인 녀석으로 v, 2v, 3v 이렇게 속력을 바꿔가면서 빵!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측정해 봤더니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질량과 비례하고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위치 에너지는 질량, 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위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똑같은 높이에서 질량 m, 2m, 3m 이렇게 바꿔가면서 실험하면 어떻게 돼요? 높이를 고정시켰으니까 높이는 관계를 보려는 게 아니다. 뭐예요? 질량과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죠. 결국 비례. 그 다음 똑같은 녀석을 H, 2H, 3H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와 두고 높이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죠. 둘이 역시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험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변화시켜주는 녀석과 변화된 녀석 이 두 가지만 보면 된다. 햇빛을 비춰준 경우와 비춰주지 않은 경우, 많이 비춰준 경우, 조금 비춰준 경우, 다른 거 다 똑같이 하고 이렇게 했으면 빛과 광합성, 양의 관계 이걸 보는 거다 라고 했죠. 그 다음 빛은 똑같이 비춰주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달리했어요. 이산화탄소 농도와 광합성, 변한 값의 관계를 알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다 라고 했죠. 우리 전압과 전류의 관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로 우리가 관계를 물어볼 때는요. 비례 관계이거나 반비례 관계이거나 아니면 관계가 없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우리 과학에서 다루는 내용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제곱, 위치 에너지는 무게 곱하기 높이 9.8m h다. 이 녀석 두 개를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는 이 두 개 더한 게 어떻다? 똑같대. 라는 거.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서로 전환이 되면서 에너지 전체 양은 보존이 된다. 그 중에 특별히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던 얘기들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했던 얘기 그대로 쭉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중요한 것만 똥똥똥똥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것들을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만 남았네요. 전기 갑시다.